재판장의 괴물. 1961년 4월 11일 예루살렘. 세계의 이목이 한 재판정에 집중되어 있다. 피고석에 앉은 남자 아돌프 아이히만. 나치 전범 수백만 유대인을 죽음의 수용소로 보낸 학살의 설계자. 사람들은 기대했다. 괴물을 보게 될 거라고, 악마를 마주하게 될 거라고. 하지만 재판정에 나타난 것은 괴물이 아니었다. 키 175cm, 마른 체구, 안경을 쓴 중년 남자, 정중한 태도, 차분한 목소리. 그는 판사에게 공손하게 인사했고 서류를 꼼꼼히 정리했으며 질문에 성실하게 답했다. 그는 너무나 평범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한 여성이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나 아렌트, 독일 출신 유대인 철학자. 그녀는 뉴요커지의 요청으로 이 재판을 취재하러 왔다. 아렌트는 충격받았다. 그녀가 기대한 것은 악마 같은 인간이었다. 증오에 가득 찬 눈빛, 냉혹한 미소, 사디즘의 화신. 하지만 아이히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명령에 따랐을 뿐입니다. 그가 말했다. 나는 내 의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나는 법을 지켰습니다. 아렌트는 펜을 들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다. 훗날 20세기 가장 논쟁적인 개념이 될 문구를. 악의 평범성. 악은 괴물이 만드는 게 아니다. 평범한 사람이 만든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만든다. 한나 아렌트는 1906년 독일 하노버에서 태어났다. 유대인 가정이었지만 세속적이었다. 어릴 때부터 철학에 빠졌고 마르부르크 대학에서 하이데거에게 배웠다. 20대에 이미 뛰어난 철학자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1933년 히틀러가 집권했다. 나치는 유대인을 박해하기 시작했고 아렌트는 독일을 탈출했다. 프랑스로, 그 다음 미국으로 난민이 되었다. 1951년 그녀는 전체주의의 기원을 출간하면서 나치즘과 스탈린주의를 분석했다. 전체주의가 어떻게 개인을 말살하고 사회를 파괴하는지를 날카롭게 해부했다. 1961년 아이히만 재판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결심했다. 직접 가서 봐야겠다고, 악의 실체를 목격해야겠다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녀는 발견했다. 악의 실체는 그녀가 생각한 것과 달랐다. 악은 거대하고 초월적인 것이 아니었다. 악은 평범했다. 1963년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를 출간했다. 폭풍 같은 논쟁이 일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다. 어떻게 나치를 평범하다고 할 수 있는가? 하지만 아렌트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말했다. 나는 아이히만을 변호하지 않는다. 나는 악을 이해하려 한다. 그래야 막을 수 있다. 1975년 69세의 나이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그녀가 던진 질문은 여전히 울린다. 당신은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따르고 있는가? 지금부터 한나 아렌트가 발견한 악의 본질을 파헤쳐보자. 괴물이 아닌 우리 안의 평범함을. 악마를 기대했지만 관료를 만났다. 아렌트가 재판정에서 본 아이만은 상상과 달랐다. 나는 악마를 기대했다. 하지만 내가 본 것은 한 명의 평범한 관료였다. 그는 사악하지 않았다. 그는 생각이 없었다. 아이히만은 유대인을 증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개인적으로 유대인에게 악감정이 없었다고. 그는 단지 자신의 일을 했을 뿐이라고. 열차 스케줄을 관리하고 수송을 조직하고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나는 톱니바퀴였습니다. 그가 말했다. 나는 시스템의 일부였을 뿐입니다. 아렌트는 이것이 더 무섭다고 생각했다. 만약 그가 괴물이었다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다. 나는 저렇지 않아. 하지만 그가 평범하다면, 그렇다면 누구나 아이만이 될 수 있다. 나는 칸트를 읽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순간이 있었다. 아이히만이 말했다. 나는 칸트의 도덕 철학을 따랐습니다.
의무를 다했습니다. 칸트는 말했다. 네, 의무를 행하라. 아이히만은 이것을 나치의 명령을 따르는 것으로 해석했다. 상부의 지시가 곧 의무였다. 아렌트는 이것을 칸트의 왜곡이라고 불렀다. 칸트가 말한 의무는 자율적 이성에서 나온다. 하지만 아이히만은 외부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의무라고 착각했다. 그는 칸트를 읽었지만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말을 따라하지만 생각하지 않는다. 사유하지 않는 인간, 아렌트가 발견한 핵심이다. 아이히만의 진짜 문제는 사악함이 아니라 사유의 부재였다. 악의 문제는 표면 깊숙이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오직 표면에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악은 뿌리도 없고 한계도 없는 균처럼 온 세상을 황폐화시킬 수 있다. 아이히만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생각하지 않았다. 열차에 실린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사유하지 않았다. 그는 클리셰로만 말했다. 명령은 명령이다. 규칙은 규칙이다. 나는 내 일을 했을 뿐이다. 진부한 말, 생각 없는 말,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말. 아렌트는 이것을 보며 깨달았다. 거대한 악은 거대한 의도에서 나오지 않는다. 작은 무사유가 쌓여서 거대한 악이 된다. 현대를 보자. 직장에서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내린다. 저 사람 해고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당신은 실행한다. 나는 시키는 대로 할 뿐이야. 결정은 위에서 한 거야. 아렌트는 묻는다. 당신은 생각했는가? 그 결정이 옳은지,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당신이 그 일에 책임이 있는지를. 아이히만이 그랬듯이 우리도 생각을 멈추는 순간이 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사유를 멈추는가? 무엇이 생각을 가로막는가? 생각하지 않는 것이 최악의 악이다. 아렌트는 정신의 삶에서 이렇게 썼다. 사유의 부재는 무지와 다르다. 무지한 사람은 배울 수 있다. 하지만 사유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지식도 소화하지 못한다. 그는 정보를 받아들이지만 의미를 생각하지 않는다. 아이히만은 무식하지 않았다. 그는 교육받은 사람이었고 칸트를 읽었으며 조직 관리에 능숙했다. 하지만 그는 생각하지 않았다. 자신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그것을 하는지, 그것이 옳은지를 사유하지 않았다. 밀그램 실험을 떠올려보자. 피실험자들은 권위자의 명령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인 전기 충격을 가했다. 실제로는 가짜였지만 그들은 그것이 진짜라고 믿었다. 65%가 최대 강도까지 올렸다. 왜? 실험자가 시켰으니까. 내 책임이 아니니까. 규칙이니까. 아렌트의 통찰은 이것을 설명한다. 사람들은 사악해서가 아니라 생각하지 않아서 악을 행한다. 클리셰는 사유를 막는다. 아렌트가 주목한 또 다른 점이다. 아이히만은 진부한 표현으로만 말했다는 것.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없었다. 클리셰와 표준화된 행동 규범으로만 소통했다. 나는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규칙은 규칙이다. 모두가 하는 일이다. 이런 문구들은 생각을 멈추게 만든다. 사유를 대체한다. 현대 사회를 보자. 우리는 얼마나 자주 클리셰를 사용하는가? 원래 그런 거야. 다들 그렇게 해. 시스템이 그래. 어쩔 수 없어. 이런 말들은 생각을 차단한다. 질문을 멈춘다. 책임을 회피한다. 회사에서 부당한 관행이 있다. 원래 이 업계가 이래. 이 말 한마디로 모든 사유가 멈춘다. 왜 그래야 하는지, 바꿀 수 있는지, 내가 그것에 동참해야 하는지를 묻지 않게 된다. 아렌트는 경고한다. 클리셰로 말하는 순간 당신은 생각을 멈춘 것이다. 복종은 편하지만 위험하다. 아렌트가 지적한 또 다른 문제다. 왜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는가? 복종이 편하기 때문이다. 생각하는 것은 고통스럽다. 질문하는 것은 불편하다. 복종은 편하다.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고 갈등을 겪지 않아도 되며
결정을 내리지 않아도 된다. 직장에서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내린다. 두 가지 선택이 있다. 질문하거나 따르거나. 질문하면 마찰이 생긴다. 논쟁이 생긴다. 어쩌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따르면 편하다. 갈등도 없고 책임도 없다. 대부분은 따른다. 아이히만처럼 아렌트는 이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편한 복종이 축적되면 거대한 악이 된다. 개개인은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작은 일들이 모여 학살이 된다. 하지만 사유하지 않는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 나는 시킨 대로 했을 뿐은 변명이 아니다. 아렌트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다. 나는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말은 변명이 될 수 없다. 당신은 명령을 받았지만 시행한 것은 당신이다. 책임은 언제나 개인에게 있다. 아이히만은 끝까지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나는 결정권자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따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를 유죄로 판결했고 1962년 교수형에 처했다. 왜? 그가 명령을 받았더라도 시행한 것은 그였기 때문이다. 그는 선택할 수 있었다. 거부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하지 않았다. 아렌트는 이것을 명확히 했다. 시스템이 악하다 해도 당신이 그 시스템에서 행한 일의 책임은 당신에게 있다. 양심의 목소리를 들어라. 아렌트는 사유의 대안을 제시했다. 내면의 대화, 즉 자기 자신과의 대화다. 생각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옳은가? 나는 이 결정과 함께 살 수 있는가? 나중에 나 자신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아이히만은 이 내면의 대화를 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 자신과 단절되어 있었고 양심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들었다. 나치 독일에서도 저항한 사람들이 있었고 유대인을 숨겨준 사람들이 있었으며 명령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무엇이 달랐는가? 그들은 생각했다. 자기 자신과 대화했다. 아렌트는 이것을 양심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녀가 말하는 양심은 종교적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 함께 살 수 있는가의 문제다. 당신이 지금 하는 일과 함께 평생을 살 수 있는가? 밤에 잠들 때 자신을 마주할 수 있는가? 거울 앞에 설 수 있는가? 용기 있는 불복종. 아렌트는 마지막으로 이것을 요구한다. 부당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이다. 때로는 복종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의무다.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는 것, 그것이 진짜 용기다. 쉽지 않다. 불복종은 대가를 치른다. 직장을 잃을 수 있고 배척당할 수 있으며 위험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복종의 대가는 더 크다. 당신의 인간성을 잃는다. 아렌트는 실제로 그렇게 살았다. 나치를 피해 독일을 떠났고 망명 생활의 고통을 감내했으며 평생 권력에 맞서 글을 썼다. 그녀는 편한 복종을 거부했다. 자유는 주어지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다. 생각하는 것, 질문하는 것, 거부하는 것, 그것이 자유다. 1975년 12월 4일 한나 아렌트는 뉴욕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69세였다. 책상 앞에서 글을 쓰다가 쓰러졌다. 마지막까지 생각하고 마지막까지 질문했다. 그녀의 장례식에는 수백 명이 모였다. 철학자, 작가, 활동가. 그들이 기억한 것은 그녀의 용기였다.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용기, 대중에게 미움받더라도 생각을 멈추지 않는 용기.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한나 아렌트는 무엇을 말하는가? 첫째, 악은 괴물이 아니라 평범함에서 나온다. 당신도 나도 우리 모두가 잠재적 아이히만이다. 생각을 멈추는 순간, 클리셰로 말하는 순간,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순간, 그 평범함이 악이 된다. 둘째, 생각하라. 가장 강력한 저항은 사유다. 자기 자신과 대화하라. 이것이 옳은가? 나는 왜 이것을 하는가?
이 질문이 당신을 아이히만으로부터 구한다. 셋째,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 나는 시킨 대로 했을 뿐은 변명이 되지 않는다. 명령을 받았더라도 실행한 것은 당신이다. 시스템이 약하더라도 당신의 선택은 당신의 것이다. 한나 아렌트의 마지막 질문은 이것이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 명령인가? 양심인가? 당신의 대답은 무엇인가? 오늘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상에서 당신은 선택의 순간을 마주할 것이다. 상사의 부당한 지시, 동료의 비윤리적 제안, 사회의 부조리한 관행. 다들 하니까 라고 클리셰로 따를 것인가? 아니면 멈춰 서서 생각할 것인가? 나는 시키는 대로 할 뿐이라고 말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은 옳지 않다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것인가? 한나 아렌트는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한다. 편한 무사유와 불편한 사유 사이에서 악은 괴물이 만드는 게 아니다. 평범한 사람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복종하는 사람이 만든다.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